안녕하세요. 농구아시 대표 김여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오늘 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온 뒤에 언제 비 온냐, 뭐 태풍이 몰려왔냐 했듯이 아주 깨끗한 날씨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피해 복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그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그 지침 특강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은 영농을 한 지가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연초부터 이렇게 그 신청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250분 정도가 이렇게 합격을 최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지침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한 새로운 소득 창출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지침 특강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순서는 이와 같이 좀 하고요. 정책 자금의 개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의 다짐이라고 할까 뭐랄까 이게 좀 다짐이죠. 그래도 이렇게 좀 정신 무장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는 분한테 더 잘하라고 이제 정책 자금하고 그런 경영 교육을 통해서 전문 농업인으로 탄생하게끔 하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250명 정도 선발을 해서 그런 모범 농업인이죠.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은 정말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칭찬을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죠. 나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다. 사람은 원래 성선설에 입각해서 착하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때는 나 스스로가 그것을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각자 개인이. 그래서 최면수를 한번 걸어 보시게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다. 나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정말 내가 또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대단하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크릿티 비밀은 과거형으로 수첩에 기재하면 엄청난 성공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나는 2019년 12월 31일 18시까지 열심히 일한 대가로 6천만 원이 들어왔다 하면은 이렇게 들어왔다로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시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해가지고 9월 19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것을 항상 매일 그 되뇌이면은 같은 말을 좀 되뇌이면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실제로 뇌는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생각한답니다. 근데 현실은 이제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게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생각나게 하고 또한 일도 열심히 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 100가지 정도 써놓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보통은 연초에 하는데 지금 뭐 교육받으러 오셨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실제로 이와 같이 한번 주문을 나 자신한테 외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안 보여서 좀 불안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체면수를 자기 나한테도 한번 스스로 걸어보는 게 어쩐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침에 운동을 낮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낮에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무조건 운동을 지금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이런 수첩을 이용해가지고 과거형으로 시크릿 비밀처럼 실제로 아침에 자 한번 보실래요 이게? 야. 잘 보이죠? 아침 08시에서 09시까지 이렇게 그 무조건 운동을 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1, 2, 3항은 8시부터 9시까지 운동을 완료했다. 그리고 이때 놓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산행을 완료했다.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 나한테 이렇게 좀 주문을 외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지침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셔야죠. 농업 정책 자금이라는 것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목적은 이제 정책 목표 달성이고, 이런 건 대출 지원은 후계 농업 경영인한테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준다는 것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자금의 대출 특징은 이제 사업 주관은 행정기관이 하고, 대출금 관리는 이제 이렇게 은행에서, 농협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농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달 재원은 각종 기금, 농협 자금, 재정 자금 이런 걸 이제 융합돼 가지고 하는 거고, 대출 조건은 장기 대출이 많죠. 이 후계 농업 경영인 자금도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이자로, 더군다나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이런 거 아주 좋기 때문에 굉장히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아마 250분이 선발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어떤 그런 서류들이 좀 복잡하고, 선발 과정이 조금 까다롭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도 좀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그냥 대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 보고도 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은 좀 이런 숙제는 좀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 대출 대상자는 시군등 행정기관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이제 대구라든지 광주, 또 전라북도 이렇게 도별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50분이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겠죠. 그러면 농협에서 그런 대출 심사를 하고 이제 거절을 할 건지 또 대출을 해줄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그런 사업 실적을 확인해 가지고 대출기관에 제출을 해주고, 어쨌든 사업 실적이, 물론 전에도 대출을 할 수가 있지만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업 실적을 확인 후에 대출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책자금 대출 대상자는 농협에서 선정을, 농업종합자금을 말하네요. 이것은 후계 농업경영인 자금이 아니고, 운용체계는 역시 정부에서 농협을 이용해서 농축협에서 대출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후계 농업경영인 자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출 절차는 사업 신청을 이제 시군에 농협, 농축협하고 사업 신청 및 대상 선정을 통보로 합니다. 시군에서 이제 농협의 이제 대상자들을 통보를 이제 해주면은, 이제 농협에서는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을 받고 기초 상담을 해주고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되죠. 사업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물론 행정기관에서 사업 실적은 이제 농협에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담보도 좀 평가를 하고요. 대출 가능 금액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 실행 및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죠. 이제 1% 이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있다는 것만 좀 아시고요. 사전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제가 이제 여기 잠깐씩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발급해 갖고 가서 어쩌고 하면 화가 난다는 게, 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물어보도 않고 그냥 금융기관에 이거 완벽하게 해왔으니까 해주시오. 근데 뭐가 또 빠졌다고 하면 다른 걸 또 해오라고 하면 짜증나기 때문에, 일단 농협에 가서 자세한 대출 상담을 좀 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거죠. 그것이 오히려 두 번 걸음을 앓는다. 그래서 일단 농협에 가서 자세한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한 시간 낭비를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정확한 일 처리를 하게 되므로 이렇게 두 번 걸음오는 일이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농업자금 대출의 기본 흐름입니다. 농업자금의 대출의 고려사항은 이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신용 등급이 나오고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신용으로 대출할 거냐,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받고 해줄 거냐, 그 다음에 농심보에 보증서를 받고 해줄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신용 등급이라든지 그런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OK 사인 떨어져야 나간다는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자입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아주 우수 농업 경영인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그런 교육을 한 다음에
컨설팅도 받게 해주고 영농자금을 대출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거쳐서 됐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원 자격 및 요건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에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신 분 중에 2014년 선정된 후계 농업경영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미 이제 선정이 되어가지고 선발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근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지침상 그 경영인 자격이 없어진 사람, 이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그 선정되신 분들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자진 포기 후에 1년 이상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포기를 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못 받고 이제 2021년도에나 받게 되는, 그렇게 1년 또 경과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사업하지 않아서 취소 후에 1년 미경과자.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올해하고 내년 12월 말까지는 이제 그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 말까지도 그 대출을 못 받았어. 그러면 2021년도에 지나서 1년이니까 2022년도에나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세월만 많이 가는 거죠. 실제로 그냥 사업기간 내에 대출을 빨리 받으셔야지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취소 판단 사항입니다.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 뭐 시청이나 이제 군청이나 이런 데 가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이제 미리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미리 변경을 다 해놓고 나중에 사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 변경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서류 작성이 귀찮으더라도 조금 부실하더라도 일단 빨리 가서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빨리 가서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지. 잠깐요. 카메라가 예, 네. 카메라가 이렇게 좀, 그래서 빨리 가서 좀 그 서류가 좀 부실하더라도 일단 신고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서류를 좀 보완하면 되니까요.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작성이 귀찮더라도 일단 신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무조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 아까 나오네요? 2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았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어. 대출을 하지 않았어. 사업을 하지 않거나 대출 받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것은 또 1년 지난 다음에 해야 하니까 2021년도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나 받게 되기 때문에 2년 이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영정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1년 이내에 농업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대출이 있는 날로부터 중요한 얘기네요. 대출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업경영 정보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팁이네요. 일을 먼저 해놓고 승인해 달라는 경우가 있다. 일을 하기 전에 관공서에 승인을 받는 것이 순서인데 미리 그 일을 다 이렇게 좀 하기 전에 관공서에 좀 승인을 좀 받아야지. 여러분들도 가끔 하다 보면은 막 일부터 얼른 해놓고 나중에 이거 승인해달라고, 변경 승인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반드시 이렇게 좀 관공서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안 쌓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규모가 있는 경영체는요, 재무제표에 신경을 쓰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거하고는 좀 틀린데, 무슨 영농조합법인이 우리 그 익산 사례입니다. 이게 그 친척 사무장을 이제 친척을 썼는데 그 친척이 이제 몇 억을 좀 해먹었습니다. 근데 보조금 받은 해의 단기 순이익은 괜찮았죠. 2억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먹어 버리니까 보조금 받은 후에는 이제 순이익이 줄어들었겠죠. 1억으로. 그러면 3년간 재무제표를 평균을 내봤더니 오히려 그 보조금 사업
하기 전보다 더 평균 수익이 떨어졌더라 이거예요. 하락. 그러면 3년 뒤에 이제 보통 3년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보조금 사업을 다시 받으려면 3년 정도 이제 텀이 있는데 다시 보조금 사업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순이익이 하락돼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순이익이 그 당시보다는 나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보다 나빠졌다? 보조금을 해주면 안 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조금은 아니지만 지금 대출 받기 전에 순이익하고 대출 받은 후에 순이익이 좀 나아져야지 뭐 대출 받은 후에 더 악화됐다면은 나중에 좀 대출 받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이게 평균을 내 가지고 3년 정도 잡고 있어요. 이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제외 사항 점검입니다. 이 경우에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신속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와의 거래 이런 것은 이제 세대가 분리됐거나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또 물론 이런 건 안 되지만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와의 거래는 안 되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든지 또 동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 매매에 의해서 한해서는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시장 군수가 인정하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근데 선정도 되기 전에 등기를 해버렸어. 이럴 때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업정책 사업으로 지원하는 유흥자 사업의 자부담 부분. 기존에 내가 보조 사업을 자부담을 3천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1,5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돈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규정 및 뭐 관리 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업 완료 전에 대출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을 완료를 한 다음에 원래 대출을 해야 되는데 완료 전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사업 완료 전에 대출 규모는 70%까지 가능한데요. 뭐 선급금식으로 아마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정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1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담보 설정과 동시에 이렇게 가능한 경우 동시 이행이 소유권 이전과 금융기관의 담보권 설정이 동시에 이행될 수 있다고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등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14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전 대출의 경우 신청한 대출금은 후계 농업경영인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등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할 점은 사전 대출의 경우에는 그 농민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업자에게 지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팁입니다. 어느 지자체의 사례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자부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업자하고 농가들이 이제 대상으로도 청렴 설문조사도 하고 있으므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부정 행위를 할 때는 3년은 기본이고 이제 5년까지 제한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부담 부분이 이제 유혹을 좀 많이 느끼는데 좀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 이분이 이제 좀 선거에 탈락이 되자 고추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금전적으로 압박을 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에 이제 총 3천만 원 중에 이제 자기가 1,500만 원 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업자에게 납입을 허락했는데 이 글씨체가 달라가지고 적발이 된 경우입니다. 어쨌든 뭐 글씨체가 같든 다르든 이런 것은 보조금 제한 대상이 되니까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하니까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출 개요입니다. 뭐 이건 생략을 할게요. 5년 거치 1% 이자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아무리 무이자라도 근데 여러분 빚은 빚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이 돈이 사용하도록 하고 너무 많은 대출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2억까지라니까 뭐 필요하지 않는 돈을 갖다가 2억 원 다 받으면 이것도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이제 갚으려면 또 힘드니까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좀 자금을 2억 원 이내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나를 도와주는 지렛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의 용도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 구입 자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설치 자금, 그 다음에 가공시설, 6차 산업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소규모 가공시설 가능하고 기타 자금, 뭐 홈페이지 개발 이런 것도 좀 가능하니까요. 한번 상세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뭐 축산 분야도 아까 전장과 비슷합니다. 뭐 토지 구입 자금, 임차 쿼터 구입 이런 게 가능하고 시설 설치, 그 다음에 기타 자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사항은 뭐 2년간 보통 이제 올해 선정되시잖아요.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그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맞아요. 이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을 하셔가지고 그 실적대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배우자라든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그 소유 농지를 뭐 구입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및 축사 등의 시설물 구입 또는 임차 보증금은 안 된다. 이런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구입 자금. 이제 그러나 이제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이라도 세대 분리 및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그 정상적인 매매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것은 좀 주의사항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계 농업 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안 된다. 그게 뭐 그 등기를 선정일 이전에 다 이제 완공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 등기도 해버렸어. 안 된다 이거죠. 정직자금으로 지원하는 보호조 융자 등 사업의 자부담보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타인 명의의 사업 추진 후에 당해 시설물을 사업 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는 본인이 대출이 안 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 대상자이나 부인 명의로 시설물을 등기하면 안 된다. 이거 같은 식구라도. 그 다음에 사업 장소의 이전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이 사업 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당초 구입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 사용에 의한 회수 사용에 해당되나 이제 이게 일부만 또 매매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 그 대출금 회수를 하고 나머지 토지는 이제 남아있을 경우에는 나머지 대출금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전 융자는 아까 70% 범위 내에서 그 융자 대출이 가능하고 부동산일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이 동시에 이행될 경우에 그런 금융기관이 이것을 확인할 경우에는 대출금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융자는 뭐 시설 설치라든지 농식품 가공 제조 사업이라든지 운영자금 이런 것은 이제 실적 확인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대출 그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서를. 그래서 금융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한 다음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자, 사업 추진 전 사회자금 신청 요령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서 추진 전입니다. 이건 이제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사업 하겠다고. 그러면 사업 추진 계획서에 그 사업 추진 일정이 기재된 것과 그 다음에 우수후계 농업경영인 그 교육 수료증 나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에 안 가고 그러니 가시면 안 됩니다. 수료증 받아야 하니까. 시군구에 제출하면은 사업 추진 계획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이 확인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니까 확인서를 꼭 좀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 대출 개요 이런 것을 이제 생략을 하고요. 지원 자격입니다. 5년 이상 경과된 여러분들 다 자격이 돼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1% 이자니까 많은 이자는 아니니까요. 이걸로 지렛대 효과를 삼아서 좋은 성과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부동산 대출 가능 금액 산출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감정 평가의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 그 다음에 선순위 금액은 여러분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팁만 할게요. 사업자금 대출 체계입니다. 뭐 사업 추진 확인서를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다는 걸, 그리고 그런 확인서를 지역 단위 농협에 제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 농신보라든지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채권 보존 조치를 이제 농협에서 하겠죠. 그 다음에 대출 약정을 한 다음에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제 2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안내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25분이 금방 흘렀네요. 예, 우수 후계 농업경영 지침 특강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 강의를 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안내를 중심으로 다시 좀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수 후계 농업경영 지침 특강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바쁘신데 저희 강의 들으셔가지고 강의 들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